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돈을 버는 반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더욱 참담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쓰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다 자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세계 시장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열심히 팔아 9월에 3,285억 달러 수출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죽을 맛입니다. 할로윈에 쓸 사탕, 과자도 비싸서 못 살 판입니다.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한국 경주 에이펙 회동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초조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회동이 단판이 될지 봐달라고 사장하는 게 될지 모릅니다. 베이징은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히토리로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반도체를 만들 수도 전기차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과학 패권은 순식간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히토리는 경히토리가 있고 중히토리가 있습니다.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은 모두 중히토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몇 년간 노력한 끝에 히토리의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다고 하는데 거의가 경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자립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은 모든 면에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시진핑이 히토리 카드를 꺼내들다 트럼프는 100%의 추가 보복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발등 찍는 것입니다. 100% 추가 보복 관세 시점은 11월 1일부터라고 공표했는데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으로 봤을 때 또다시 타코할 수도 있습니다.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도 넘겨야 합니다. 마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00% 관세라는 게 반드시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진핑의 회동은 그대로 거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고관세로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거래하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됐다.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주권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할로윈 상품의 경우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관세로 틀어주니 창고의 재고가 떨어져가고 있으며 소매업자는 죽겠다고 난립니다. 소비자들은 관세 분만큼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수출 퍼포먼스는 눈부십니다. 로이터가 중국 해관 당국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9월 수출은 8.3% 증가한 3,2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27% 감소했지만 대세 지장은 없었습니다. 동남아 수출에서 1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수출은 56%나 폭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관세를 처음 20%에서 145%로 올렸다가 휴전을 한다면서 다시 3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을 깨고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변덕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에이펙을 앞두고 화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추가 관세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니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 협상가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말을 아끼면서 용처럼 얕은 수면 아래에 있다가 박차고 나와 미국의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타이완의 한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등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칙은 펑페이 따오디, 끝까지 모시겠다입니다. 참고로 펑페이 따오디는 아주 살벌한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중국의 깡패 드라마 잉한 얼의 부재였습니다. 대중무역자는 트럼프 일교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역에서 흑자냐 적자냐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전, 군사력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14나노 이하 AI 칩에 쓰이는 히토리와
256층의 메모리를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도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짐짓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등 뭐 하나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상선에 대해 항구 정박 비용을 징수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는데 베이징은 동종의 조치로 응수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디커플링해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다. 중국은 이미 10년 이상을 미국과 이별하는 사태를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석유와 중석화도 미국에 상장했다가 속속 내려졌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텐센트, 알리바바는 상하이빵 계열입니다. 월가 자본과 붙어먹었는데 시진핑은 이들의 군기를 확실히 잡고 상하이빵의 영향력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차도살인의 계입니다. 자본 철수와 함께 중국은 일시적으로 수수했습니다. 그러나 자본 철수로 인해 미국에 잡힐 약점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사이 중국은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면서 반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를 판 돈으로 황금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은 또 대두, 고량, 철광석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미국의 밑동을 현란하게 가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를 무기화해 미국의 약점을 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호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걸친 촉수로 미국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치고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친중인산이 뭐니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